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잘한 일이 많습니다. 적어도 지지율이 60%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이 복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 시키는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드 관련 압박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지율 60%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24%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과 언론의 그릇된 보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일을 맞춰가지고 언론이 이래라 저래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역사의 숨결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본인 내면의 어떤 느낌, 그게 중요합니다. 여론, 국민 다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5년이 끝났을 때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말년에 가면은 국민들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가지고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 침 뱉는 사람 있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하고 역사에 기록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동안 조중동 새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그릇된 코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은 조중동 새 신문이 거의 동아일보가 약간 달랐지만 거의 일치되게 청와대 이전을 권유하고 청와대 이전이 무리하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이 3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이전이고, 그리고 출근길에 기자회견하는 것이고, 또 전 강요와 전 수석,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다 데리고 5.18에 광주에 갔던 것을 3대 잘한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주장했습니다. 그게 다 잘한 겁니까? 저는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의 반 이상은 무리한 청와대 이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청와대 이전은 그 부작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조중동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듣지 마세요. 자신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역사의 숨결을 읽으면 거기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컨대 조선일보 사설에서 제목이 윤 대통령의 지난 100일 그리고 남은 1700일이라는 사설이 실렸는데 이걸 읽어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사설을 참고로 해가지고
노선 수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윤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과 정권교체 열망으로 탄생했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전 정부의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았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윤 대통령과 여권은 이런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실망한 국민들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어떤 각오를 밝힐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라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점만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가 국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위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뭐 이 정도입니다. 너무나 막연합니다. 이런 조언은 사실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지난 100일 동안의 가장 큰 잘못은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이고 그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 두 집 살림하면서 출퇴근하고 동선이 노출되고 또 출근길 기자회견을 매일매일 하는 과욕을 부리면서 거기서 실언이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 경호의 위험성, 이런 문제는 조중동이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중동이 지적 안 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챙겨야 될 것입니다. 조중동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게 아니라 조중동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할 일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검찰총장을 왜 대통령으로 뽑았겠습니까? 부패 척결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문재명 시절의 적폐, 특히 반역 혐의, 그리고 이재명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라고 검찰총장 뽑은 것 아닙니까? 또 이 부분은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계와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문재명 세력의 반역과 부패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지지율 올라갑니다. 하면 역사에 높게 평가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용기가 진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는 그 용기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념을 한자로 풀면은 이론화된 신념이란 뜻입니다. 논리적 신념이란 뜻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쓰레기 청소하는 것이고 안보를 다시 튼튼히 하는 것 두 개만 하면은 퇴임할 때 지지율 60% 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하나 홍보를 잘 해야 합니다. 저들은 거짓말도 진실로 바꿔치기 하는 선동을 잘 하는데 왜 진실이 있고 잘한 일이 있는데 왜 이걸 제대로 알리지 못합니까? 이거는 무능입니다. 홍보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조중동 말 듣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의 어떤 기운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느끼는 그런 감수성, 동시에 절대로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기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감사합니다.